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건문도라는 선엽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설은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선엽소설들 중에 577화 완결이라는 비교적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저는 완결까지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기 전에 소설 제목이 비건문도이기도 하는 주인공의 본명 비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명 비검은 검선 수행자들이 자신의 생명력과 연결된 특별한 비검을 말합니다. 이 비검은 수행자가 직접 재련하고 강화하여 사용하는 무기로 다른 일반적인 무기와는 달리 사용자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본명 비검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귀한 재료들이 필요한데 수행자는 이러한 재료들을 통해 비검을 재련하면서 비검의 힘과 위력을 점점 강화시킵니다. 또한 재료들은 비검의 5가지 속성 중 하나를 크게 강화하여 비검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검의 품질은 총 9품으로 나뉘며 9품이 가장 낮고 1품이 가장 높습니다. 천재 검선인 주인공이 6년간 천하를 주유하다 고향에 돌아온 진운의 본명 비검 등급은 가장 낮은 9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천하의 19주 중 하나인 강주는 아름다운 호수와 강이 많은 곳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인 광릉군의 거리는 늘 번화합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청년 진운은 익숙한 고향을 돌아보며 옛 기억에 잠깁니다. 그가 집을 떠난 동안 여러 경험을 쌓으며 성장했음을 회상합니다. 그의 귀환을 반기는 가족들과의 만남이 감동적으로 그려지며 진운은 어머니와 형을 만나며 따뜻한 재회를 나눕니다. 진운의 가족과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던 중 아버지 진여로는 군수의 부름을 받아 서둘러 출발합니다. 진운은 슬쩍 법안을 통해 아버지의 안전을 확인하다가 식사하던 형 진안의 몸에 스며든 요기를 발견합니다. 결국 형의 몸에 스며든 요기를 주입한 고양이 요괴를 찾아내었고 그는 묘요를 추궁하며 이유를 알아내고 묘요의 배후를 찾아 나섭니다. 묘요는 자신의 두목의 명령으로 진안의 몸에 요기를 주입했다고 자백합니다. 진우는 묘요를 통해 두목의 위치를 알아내고 저택의 지하공전으로 향합니다. 저택의 지하공전에서 뚱뚱한 요괴 두목 저용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연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성문강이라는 희귀한 재료를 섭취하며 기쁨을 만끽하던 차에 진운이 나타나 묘요를 처단한 후 진안의 일에 대해 추궁합니다. 저용은 진여로를 견제하기 위해 진안에게 관계를 부렸음을 인정하지만 진운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용의 명령에 따라 7요괴가 진운을 공격하며 전투가 시작됩니다. 7명의 고수들이 요괴로 변신하여 진운을 공격하지만 진운은 단 한 번의 검 휘두름으로 그들을 모두 제압합니다. 요괴 두목 저용은 부하들이 모두 죽자 대청의 함정을 작동시켜 진운을 공격하지만 진운은 모든 독침을 피하며 저용과 대결합니다. 저용의 두꺼운 피부를 뚫지 못하던 진운은 자신의 강력한 검술인 연우검을 사용하여 저용을 두 동강 내어 처치합니다. 진우는 지하공전을 정리하던 중에 저용의 보물 중 성문강과 전표를 발견하고 자신의 본명 비검을 재련하는데 보태기로 합니다. 이른 아침 진우는 연무장에서 검술을 연습합니다. 형 진안이 찾아와 최근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며 진운과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진우는 형 진안이 요괴의 기운에 당해 건강이 나빠졌음을 알게 되고 형을 치료해주면서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형 진안은 진운이 자신을 치료해준 것에 고마워하며 진운의 성장과 능력에 대해 감탄합니다. 진우는 친구 전보의 초대로 서산검원에서 열리는 환영잔치에 참석하여 오랜 친구들과 재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진우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친구인 사연과 여동생 사혜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연은 요괴와 싸우다 죽었고 사혜는 가족을 위해 연복루의 몸을 팔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혜는 예전부터 진운을 존경하고 따랐었고 진운 역시 사혜를 친동생처럼 생각해서 보호하고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진우는 자신을 잘 따랐던 사혜를 만나기 위해 친구인 전보에게 연복루로 안내해달라고 말합니다. 진운과 전보가 도착해보니 사혜가 연복루에서 진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혜는 무대에서 건물을 추다가 진운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진운은 사혜와의 만남을 위해 은자 20냥을 지불하고 기녀는 이를 진해에게 전합니다. 사혜와 재회한 진운은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그녀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연복루 밖에서는 유기라는 오만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유기는 사혜를 못 만나서 진운에게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유기에게 물러가라고 경고하지만 유기는 이를 무시하고 호위 무사들에게 진운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2명의 호위 무사가 진운에게 덤벼들지만 진운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고 난간 너머 아래층으로 떨어뜨립니다. 유기는 그제야 진운의 강함을 깨닫고 도망치려 하지만 진운은 그를 발로 차서 유기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유기는 바닥에 떨어져 피투성이가 되고 공포에 질려 진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진운은 자신이 진가의 진운임을 밝히고 앞으로 사혜를 괴롭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사혜는 진운에게 자신이 연복루에서 전속 계약만 맺었을 뿐 매신 계약은 아니었음을 설명합니다. 진운은 사혜를 데리고 나오려 하지만 사혜는 기루에서의 삶이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사혜는 자신이 기루에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이 기루에서 얻은 명성과 이익을 통해 언젠가 백리가에 복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복루에서 명기 선발전에 참가해서 명성을 높일 계획을 밝히고 진운은 그녀를 응원하면서 도울 방법을 생각합니다. 사혜는 연복루에서 다른 기녀들과 경쟁하며 명기 선발전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루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진우는 사해를 돕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우백이라는 강남 4대 수재와의 만남을 계획합니다. 우백은 강남 4대 수재 중 한 명으로 그 명성이 천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시 한 편은 기녀의 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침 우백이 광릉군에 방문하면서 많은 기녀들이 그를 만나고자 합니다. 기녀들은 우백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백은 쉽게 기녀들과 얽히지 않으며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진우는 우백을 만나서 우백의 아들을 수행종파에 입문시키기로 약속합니다. 우백은 진운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진해를 돕기로 합니다. 우백은 진해에게 헌정한 시 해랑부를 발표하여 진해의 명성을 높입니다. 진해는 자신을 돕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아차리지만 구체적인 인물은 파악하지 못합니다. 해랑부로 인해 진해의 명성이 높아지며 연복로의 손님들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한편 군수의 행차가 진씨 일가로 향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며 수군거립니다. 군수는 진씨 일가 저택을 방문하여 진운과 그의 가족을 만납니다. 군수는 진운에게 창하산의 천년빙옥과를 채취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대가로 은자 10만 냥을 제안합니다. 천년빙옥과는 수명을 20년 늘려주는 등 강력한 효능이 있는 매우 진귀한 영과입니다.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군수는 필사적입니다. 진운은 이를 거절하고 대신 한정영액 열근을 요구하고 군수는 이를 수락하며 진운과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한정영액은 진운의 본명 비검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희귀재료라서 의뢰를 성공했을 시 서로 좋은 상황입니다. 진우는 군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정영액을 대가로 창하산의 천년빙옥과를 채취하기로 합니다. 군수는 진운에게 2명의 동행자가 있을 것이라며 그들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명기 선발전이 열리는 날 진우는 주루에서 명기 선발전을 구경합니다. 그러나 명기 선발전이 끝난 뒤 요괴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푸른색 옷을 입은 여인 이소가 나타나 장심내공으로 요괴들을 무찌릅니다. 이소의 뛰어난 미모와 능력에 감탄한 진우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두 사람은 요괴들의 시체를 조사하며 마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복은 고서에나 나오는 존재로 요괴의 생명을 걸고 재련된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진운과 이소는 군수를 만나 요괴들의 두목수신이 마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논의합니다. 군수는 천년빙옥과를 얻기 위해 진운과 이소 그리고 세 번째 동행인 규혜인을 창하산으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세 번째 동행인인 규혜인은 광릉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소의 오행내법과 뛰어난 미모에 반한 규혜인은 진운과 이소와 함께 창하산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진운과 이소는 규혜인이 과시하는 법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노복이자 요괴인 전대의 실력에 주목합니다. 요괴인 전대는 뛰어난 후각으로 요괴들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혜인은 진운의 검수를 과소평가하지만 진운은 북방 전쟁터에서 단련된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합니다. 그날 저녁 규혜인은 진운의 활약을 들으며 그를 견제하기 위해 전대와 대책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전대는 진운의 실력을 인정하며 그와 적이 되지 않기를 권합니다. 규혜인은 이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진운을 경계하지만 이소는 규혜인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진운은 군수부로부터 한정영액을 미리 받습니다. 이 귀한 재료는 진운의 본명 비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한정영액을 흡수한 비검은 법보구품에서 승급되어 팔품에 해당하는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진우는 이소와 규혜인과 함께 창하산으로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창하산에는 매우 위험한 존재인 대요괴인 백호가 지키고 있어서 임무가 결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 소설은 다른 선엽소설과는 다르게 흥미롭고 독특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괴라는 존재가 지성체로서 인간 세계에 공존하고 있는 내용이 재밌는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경지에 도달한 초고수들은 그 경계를 넘지 못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천벌 같은 업이 쌓입니다. 경지의 제한 때문에 초고수가 주인공에게 말로만 협박하는 장면도 나와서 재미있었던 부분입니다. 초고수들 아래 주인공이 최강자를 유지하기도 하고 경지를 돌파해서 협박하던 초고수들을 찾아가는 사이다 같은 요소도 나옵니다. 선엽소설들이 대부분 초장편이라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적합한 소설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